자, 이번에는 IB가 여러 개, 독립변인이 여러 개인 형태의 리그레이션. 그게 조금 더 일반적인 모델이겠죠. 자, 그걸 멀티플 리그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Explain about. 크게 해볼까요? 좀 작았나? Explain about multiple regression. 그래서 이런 기초 관련돼서는 여러분들이 그 원하는 텀만 좀 제대로 알고 있으면 충분히 GPT만 가지고 자가학습이 가능합니다. 자, What is multiple regression이라고 나왔습니다. 약간 오늘 좀 그 트래픽이 있는 것 같죠? 자, 여기 보시면 익스텐션이라고 나오죠, 여러분? 익스텐션이라고 나오는데요. 확장된 형태잖아요, 그죠? 확장된 형태. 자, 익스텐션 of 뭐래요? 심플 리그레이션, 아이고, 약간, 음, 단순 회귀 분석. 심플 리그레이션의 확대형, 확장판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predict one outcome variable을 two or more. 그죠? 멀티플이죠. 아, 다른 건 아니고 여러 가지 뭐 제한사항이 있긴 하지만 멀티플 IB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이 많을 때, 네, 하나 이상, 두 개 이상일 때, 자,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how much does each factor? 이거 팩터가 지금 IB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IB 각각의 IB가 outcome DB잖아요. DB. 네, 에 어떤 유니크한 영향을 미치는지입니다. Controlling for others. 여기 B가 IB죠. others는 IB. 다른 IB. 얘가 만약에 IB1이라면 여기는 IB가 네 개가 있다고 치면 IB2, IB3, IB4. 얘네의 다른 독립변인들의 영향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순수하게 첫 번째 IB가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돼? 이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줄게요. Controlling for the others는 우리가 왜냐하면 IB1도 DB에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고요. IB2, 3, 4도 전부 다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Controlling for는 뭐냐면 얘네가 없다고 가정했을 때 얘네의 그 2, IB2, 3, 4 얘네들의 임팩, 영향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IB1 첫 번째 독립변인의 순수한 영향력은 얼마나 될까? DB를 설명함에 있어서 그걸 매저하는 겁니다. 그게 조금은 다르죠. 왜냐하면 멀티플 회귀 분석인 경우는 멀티플 리그레션인 경우엔 IB가 여러 개 들어가기 때문에 IB들 사이에 어떤 상호작용이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 있는 경우 한번 보시죠. 아까 여기 이제 베타라고 나왔는데요. 제가 이제 베타를 한번 물어보니까 한 것 같죠. 자, 예를 들자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칼로리 burned 칼로리 소모량을 예측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DB가 하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여러분 비제로는 인터셉으로 보시면 되겠죠. 상수가 하나 있고요. 네. 그리고 세션 듀레이션. 자, 얼마나 많이 했나? 이게 지금 IB1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얘의 베타 값이게 되겠죠. 가중치. 그리고 두 번째 바디 웨이트 있네요. 그죠? 이게가 IB2가 되겠죠. 여기 얘의 가중치가 베타2고요. 그리고 마지막 워크아웃 타입 예를 들자면 IB3로 되겠죠. IB3로 됐다면 얘는 IB3 세 번째 변인의 세 번째 독립 변인의 그 가중치가 되겠습니다. 자, 자, 베타 코에피션트 요거는 유닉 이펙트라고 나오죠. 유닉 순수하게 이 각 베타 1, 베타 2 혹은 베타 3 각각의 순수한 기여도, 이 아웃컴, 이 칼로리 소모량을 예측하는데 그 기여하는 예측하는 데 있어서 기여하는 순수한 그 예측 기여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Holding others.
constant. 다른 것들을 다 상수로 놓았을 때라는 얘기는 다른 독립변인들의 영향력을 무시했을 때, 없다고 가정했을 때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다른 것도 있지만, 네. 자, compare relative strengths.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제 베타를 쓰잖아요. 그죠? 베타를 쓴다는 얘기는 비교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왜? 베타는 레인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레인지가 있기 때문에 요걸 가지고 누가 더 얼마나 강한 영향을 주는지 IB1인지 2인지 3인지를 비교할 수 있다는 거가 되겠죠. compare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prediction accuracy 우리가 예측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왜? 인풋이 여러 개이기 때문에 하나로 예측하는 것보다 이 예측을 하는 데 있어서 기여도가 있는 변인들이 이 방정식에 들어왔을 때, 이퀘이션에 들어왔을 때 예측력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건 아까 다름이 아닌 R 스퀘어와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게 변인이 IB 하나인 때보다 IB 두 개 IB 혹은 세 개 IB가 있을 때, 물론 얘네들이 어떤 독립적으로 얘한테 영향을 네. 순수하게 좀 독특한 영향, 유니크한 영향을 미친다는 전제 하에서 하나로만 예측하는 것보다 두 개, 세 개로 예측하는 게 예측력은 더 올라가는 패턴이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규칙이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다 설명드릴 수는 없을 것 같으니까 지금은 좀 그 단순하게 좋은 말은 아닌데 잠깐 외울 거예요, 이거를. 좀 몇 가지만 외우죠. 네, 여러분들이 이 이 회귀 분석을 멀티플 회귀 분석을 하기 전에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몇 개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건 제가 빨간색으로 해드릴게요. 다른 게 여러 가지 있는데 뭐 리니어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건 리니어 선형 방정식이거든요. 지금 저희가 배우고 있는 건 뭐 여러 가지 포물선으로 만들 수도 있고 뭐 그 3차 방정식으로 할 수도 있고 하긴 하지만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는 리니어입니다. 리니어 선형 방정식. 선형 방정식이고요. 그리고 멀티콜리니어리티 이건 제가 한국말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predictors aren't too strongly correlated라고 나왔잖아요. 자, 우리가 그 DB를 예측함에 있어서 그죠? 여기 베타 제로가 있고 베타 1에 IB1 플러스 베타 2에 IB2 여기까지만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썼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죠? 예를 들어 이렇게 해놨는데 이퀘이션 상으로는 공식상으로는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IB1과 IB2와 간의 사이의 코릴레이션에 IB1, IB2 간의 코릴레이션이 예를 들어 0.8이다. 그렇죠? 0.8이라는 얘기는 IB1이나 IB2나 그게 그거란 얘기입니다. 그죠? 코릴레이션이 1일 때 가장 강한 거잖아요. 근데 이미 IB1과 IB2 사이의 코릴레이션이 0.8이라는 거는 야, 얘로 하거나 얘로 해도 되는 거 아니야. 그죠? 원래는 이게 이제 이 아웃컴 변인 DB를 예측하는 그 공간이 생기는데요. 이제 벡터 스페이스라고 하는데 그 공간이 이제 얘네 둘이 IB1과 IB2 사이에 상관관계가 커지면서 일그러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갖게 되는 그 베타 1, 베타 2 이 값이 있잖아요. 이게 이상하게 떨어집니다. 음. 이상하다는 얘기는 뭐 생각할 수 없는 레인지를 벗어나는 값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확인해야 될 거,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거는 얘랑 여기 독립변인들 간의 코릴레이션이 낮아야 됩니다. 코릴레이션, IB1, IB2는 낮을수록 좋습니다. 낮아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각각 독립적으로, 그죠? IB1과 IB2가 독립적으로 DB를 예측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벡터 스페이스, 즉 이 DB를 예측하는 그 공간에 그 왜곡을 덜 줍니다. 이걸 제가 이제 좀 뭐,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좋지만 지금 이제 그걸 설명하기는 지금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배우진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 요겁니다. No multicollinearity. 멀티콜리니얼 다 공분산 잘 모르겠네요. 네. 콜리니어리티는 아시겠죠? 콜리니어리티. 저 멀티. 변인이 여러 개 다중이 있잖아요. 여러 개의 변인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네. 콜리니어. 코릴레이션이 서로 많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코릴레이션이 높으면 안 된다. predictors, IB 사이에 코릴레이션이 높으면 안 된다. 이게 뭔가 어떤 법칙이 있으면 좋은데요. 그거를 이제 저희가 그 음, 여기서 커버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으니까 예를 들면 그냥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코릴레이션 0.2 이하. 예. 절대값으로 할까요? 절대값. 코릴레이션이 뭐 0.2 이하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그 IB, 인디펜던트 베리어블 간의 코릴레이션을 먼저 확인한 다음에 코릴레이션이 크지 않음을 먼저 확인하시고 이 멀티플 리그레션, 다중 회귀 분석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 자, 이 정도면 기초적인 이제 설명을 끝났고요. 그러면 얘가 얘기한 대로 한번 해보죠. 자, 뭘로 한번 예측을 해볼까요? 자, 올라가 볼까요? 변인이 뭐가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 물이 도움이 될까요, 여러분? 물, water intake. 요거 한번 해볼까요? water intake. 을 전부 다 좋지만 water intake 먼저 보겠습니다. add water intake 이렇게 어이구 카피가 안 됐네요. add water intake. water intake 리터는요. 리터 몇 리터 마셨니? 물을 네 이거랑 연관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add water intake 어이구 water intake as the second predictor. 어, and we run and run이 되겠죠. run multiple regression. 아마 그 위에 있었던 맥락이 있었으니까 요거 전에는 프랙터 하나 있었었잖아요. 그 세션 듀레이션 여기다가 워터 인테크를 하나 세컨 프랙 두 번째 그 예측 변인으로 집어넣고 멀티플 리그레션을 멀티플 리그레션을 실행해라라는 얘기고 스탠달 다시 해야 되겠죠. 해봐야 되니까 나 스탠달다이즈 all 네 모든 변이니까 beforehand 네 시작하기 전에 표준화를 먼저 해라. 네. 그래야 얘네들의 그 기여도를 비교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근데 문제는 아까 그 운동 시간, 운동량에 따라서 벌써 그 베타 값이 0.9 이상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 하나를 더 더한다고 해서 얼마나 더 크게 나아질지는 저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워터 인테이크와 운동량과 관계가 있을 수도 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운동을 오래 할수록 물을 많이 마실까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얘네 둘 간에는 그러니까 독립변인 사이에서는 관계가 없으면 없을수록 좋으니까요. 네. 자,
쭉 나왔는데요. 네. 여러분들이 지금 딱 눈에 띄는 건 요거일 겁니다. 건데 R 스퀘어가 이게 어저스트라고 나왔습니다. R 스퀘어. 어저스트라는 얘기는 그 변인이 많이 투여될수록 거기에 좀 페널티를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변인을 너 변인 5개 넣었는데 이거밖에 설명 못해? 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변인을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거기에 조금씩 페널티를 주는 게 어저스티드 R 스퀘어입니다. 다시 IB가 많을수록 페널티, 페널티를 준다는 거. 어? 다름이 아니고 R 스퀘어가 낮아지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R 스퀘어가 같은데 같은 걸수록 변인의 수가 적으면 더 심플한 모델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R 스퀘어가 둘 다 지금 예를 들면 0.835가 나왔는데 어떤 모델은 IB가 5개예요. 어떤 모델은 2개예요. 그러면 어떤 모델이 더 나은가요? 5개보다는 2개가 더 심플하죠. 그 모델을 좀 얼마나 좀 심플한 모델을 네가 만들 수 있니? 라는 어떤 그 전제 때문에 심플한 모델을 더 선호한다는 거죠. 통계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IB가 많으면 많을수록 RSQ는 떨어지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요 어저씨드 RSQ라고 하고요. 주로 요렇게 씁니다. RSQ, A, D, J. 네, 이렇게 쓰는데 이게 지금 0.835라고 나왔잖아요. 자, 근데 아까 그 운동량 있잖아요. 운동 시간만 가지고 측정했을 때 이 전에 RSQ가 몇이었는지 아마 기억날 텐데 0.825였어요. 825. 네. 그러면 지금 이만큼 늘은 거죠. 그렇죠? 0.01 정도 늘은 겁니다. 그죠? R 스퀘어가 요 델타 값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 그 얼마나 많이 변했느냐죠. 변 별량은 아니고요. 그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얼마나 많이 상승했는지. 그래서 0.01 정도 더 올라가긴 했죠. 두 개를 가지고. 자, 그러면 약간은 달라졌을 겁니다. 요거 컨스턴트는 거의 비슷한데요. 세션 듀레이션은 아까 0.91 정도 됐죠. 약간 낮아졌죠. 왜냐하면 얘네 둘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조금씩 조정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이게 0.88788 정도 됐죠. 0.9에 조금 떨어졌습니다. 워터 인테이크는 0.1 정도. 코릴레이션으로 생각했을 때 베타도 아까 말씀드렸죠.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 사이로 움직였을 때 움직이기 때문에 워러 인테크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중요해 보이진 않습니다만 P값은 여전히 네, 매우 자금으로 나타나 있긴 하죠. 자, 그러면 아까 봤을 때 R 스퀘어가 처음에 모델 1이라고 할게요. 처음 모델 IB 하나인 거 0.825고요. 자, 모델 두 번째 모델 1번. 네. 모델 두 번째 지금 방금 했었던 이 멀티플 리그레션 했었던 거 있잖아요. 지금 R 스퀘어 adjusted 요거가 지금 0.835. 그러면 예측력이 그죠? 모델 설명력이 0.0.01 나아진 거잖아요. 그럼 다시 말해서 1% 나아진 거거든요. 그러면은 모델 1이 날까요? 2가 날까요?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만하죠. 1%를 높이기 위해서 워터 인테이크를 생각해야 될까요? 모델이 조금 복잡해졌는데 이거 하나보다는 아까 세션 듀레이션만 해가지고 베타 값이 아까 0.91 정도 나왔었잖아요. 이게 더 나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죠. 심플한 게 중요하거든요, 모델에서는. 그래서 멀티플 리그레션 했을 때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변인을 집어넣을 텐데 집어넣었다고 해서 네, R 스퀘어는 올라가게 마련이죠. 마련인데 그러면 단순히 변인을 많이 넣는다고 해서 그죠? 추가로 넣는다고 해서 지금 1% 정도 좀 나아졌는데 이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까요? 예, 생각해 볼 수 있죠. 예, 그러면 나는 저 같은 경우에는 1%는 그렇게 유의미하다고 보지 않고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어? 그래서 얘는 그냥 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얘는 그냥 버리고 나는 그냥 더 심플하게 그냥 그 운동 시간만 가지고 해보겠어. 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인 경우에, 그러니까 이게 약간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이 될 텐데, 어떤 사람은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물론 있을 겁니다. 운동을 되게 여러, 되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운동 시간뿐만 아니라 뭐 어떤 방법을 했니, 몇 시간, 어떤 시간대에 했냐, 그 밥을 먹기 전이냐, 후냐, 여러 가지가 될 텐데, 어떤 사람들은 이게 중요할 수가 있죠. 운동 중간중간에 물을 먹는 게 중요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일부러 이걸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주관적인 판단, 주관적.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객관적인 데이터 분석은 없다고 말씀드렸죠. 객관적인 분석은 없고 여러분들이 주장하고자 하는 바나 여러분들이 그 푸시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분석 방향은 달라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러한 그 결정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보는 사람이 0.1% 나아졌다는 거를 이거 내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까요? 네. 이런 이 비판 섞인 평가는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멀티플 리그레션이 됩니다. 지금은 제가 변인을 두 개밖에 안 넣었는데요. 두 개밖에 안 넣었는데요. 어, 여러분들은 네, 데이터를 보시면서 두 개가 아니고 세 개, 네 개, 다섯 개 넣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거 제가 말씀드린 게 뭐였나요? 아까 변인 이름이 되게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네. 뭐 여기 보면 뭐 여기 체중, 뭐 성별, 뭐 나이 되게 많잖아요. 여러분들 여기 있는 거 다 넣을 수 있습니다. 아까 이 여기 이 GPT한테 여기 있는 변인 전부 다 넣어서 그 멀티플 리그레션 해줘. 그래도 해주는데요. 그런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게 여기 데이터 안에 들어와 있는 독립변인들 간의 관계가 되게 강하게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 모델이 망가지게 돼 있으니까 그걸 여러분들의 철저하게 철저하게 먼저 검증을 해 보시고 그 다음에 다중회계 분석을 하시면 됩니다. 다시 IB correlation, IB1, IB2 뭐 여러 가지 갈 텐데요. 낮아야 됩니다. 아까 그냥 제가 말씀드린 거는 대략 코렐레이션 이 절대값으로 0.2는 안 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 이제 그 판단한 여러 가지 인덱스가 있긴 한데요. 제가 그것까지 가르쳐 드리기에는 좀 제한이 있을 것 같아서 하지는 않지만 대략 이 정도로 여러분들 rule of thumb이라고 하잖아요. 대강의 룰로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독립변인들 사이에 코렐레이션이 높지 않음을 확인한 다음에 회귀 분석을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저희 하나만 더 추가를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은 다 그 숫자로 되어 있는 그 뉴메릭 변인에 대해서만 되어 있죠. 뉴메릭 변인. 그렇잖아요. 뉴메릭이기 때문에 했는데 그러면 제가 더 추가하고 싶어 하는 변인은 숫자가 아니고 그 카테고리 변인 혹은 범주화 변인인데 어떡하죠? 할 수 있죠. 그죠? 그럼 여기다 하나를 더 추가해 보죠. 어, 쉽게 한번 젠더를 한번 넣어볼까요? 젠더를 넣어볼까요? 자, 젠더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젠더를 now add 젠더 요거 했죠. 한번 얘기해 줄게. it is 카테고리칼 변인이라고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젠더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GPT가 저희가 분석했었던 그 컨텍스트를 알기 때문에 아마 바로 카테고리칼로 바뀌긴 할 텐데 is a categorical variable. Now add gender and read the analysis 정도면 되겠죠? 카테고리칼 변인이라는 거, 범주화 변인이라는 거 가르쳐 주셔야 되고요. 특히 이제 그 GPT가 이 사전 컨텍스트가 없으면 알려 주셔야 할 수 있겠죠. 자, 이게 이제 여러 더미 베리어블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건 그냥 뭐 지금은 뭐 이걸 할까?
더미 베리어블이라고 하는데요. 수준을 낮추는 겁니다. 수준을. 자,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자, 젠더. 나머지는 지금 세션 듀레이션이랑 워터 인테이크 그리고 칼로리스 버는는 모두 스탠다다이즈 하는 거고, 얘 젠더인 경우에는 더미 베리어블. 예를 들자면 그 남성은 0, 여성은 1 이런 식으로 코딩해 주는 방식입니다. 음. 이런 식으로 그 코딩을 해주면 여성이 이제 이퀘이션에서 1이 더 포함되기 때문에 높게 나타나죠. 그러니까 0 요런 수치로 남녀를 구분하는 겁니다. 볼까요? 아웃풋을 보면 조금 더 이해하시기 편할 텐데요. 지우개가 네. 요거를 한번 네. 할게요. 카피를 그대로 하시고 이거 에러가 하나 났네요. pandas data cast to numpy type of object check. 요렇게 그냥 요게 나오면 네, 이걸 가지고 그대로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데이터 타입에 관한 것 같은데요. 데이터 포맷이 어레이냐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젠더는 아마 남녀 두 가지로만 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 전체 코드인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마 비어 있는 데가 아마 있을 수도 있고요. 같은 이거 카피가 안 됐나? 네, 젠더가 뉴메릭.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성은 0, 여성은 1, 뭐 이런 식으로. 타입스 패스트 말. 같은 것 같은데. 자, 그런 경우는 여기서 한번 해결해 보죠. explain error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그 구글에 탑재되어 있는 제미나이에서 주는 건데요. 요걸 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카피. 그리고 코드가 상당히 길어졌는데 약간 이게 그 제미나이가 좀 코드가 길어지긴 합니다. GPT보다는. 네, 요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보면 여기 지금 그 세션 듀레이션이랑 워러 인테이크는 나왔는데 지금 그 젠더가 안 나와 있죠. 제 생각에 이게 약간 문제가 있는 건데요. 제가 잠깐 쉬었다가 네,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문제점을 제가 찾아서 다시 녹화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뭐 심플하게 고쳐봤는데요. 뭐 별로 이제 그 문제는 되게 심플한 거였는데요. 이 카테고리칼 베리어블에 있는 그 수준이 몇 개가 되는지를 알려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바로 코딩이 들어가는데 그런 그 카테고리칼 변인에 해당되는 값의 그, 그 범주가 몇 개인지를 일반화하게 하면 거기서 약간 좀 에러가 나는 것 같습니다. 딱 맞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카테고리칼 변이를 넣을 때는 거기에 포함되는 수준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제 그 수준이라고 하면 그 이 젠더라고 하는 변인에 포함되는 값이 뭐가 있는지, 젠더에 저희는 지금 메일, 피메일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알려주시면 에러가 네, 사라집니다. 상당히 심플하게 끝났고요. 그래서 요거를 해서 지금 제가 다시 받은 코드가 요거거든요. 네, 요거를 가지고 이렇게 해보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자, 여기 이제 설명이 하나 나올 텐데요. 자, the coefficient for gender female shows how much being female affects standardized calories burned controlling for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게 메일에 비해 피메일일 때 얼마나 더 영향을 받느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제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자, 요거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우선은 변인이 하나 더 들어갔잖아요. 하나 더 들어갔더니 지금 0.85가 나왔습니다. 아까는 82, 83, 지금 85로 올라갔죠. 여기에 R adjust square 있잖아요. 요거 값도 요거랑 R 스퀘어랑 차이가 많이 안 나는 걸 봐서는 여기 있는 변인 세 개, 독립 변인 세 개가 서로 그렇게 코릴레이션은 많지 않아 보이죠. 그렇게 보실 수 있고, 자, 보시면 이렇게 세 개가 나와 있죠. 자, 요거는 저희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죠? 네, 세션 듀레이션 알고 있었던 거. 맞죠? 그리고 90일, 아까 제일 처음에 했던 거랑 비슷하게 나왔죠. 그런데 워터 인테이크가 네, 변했죠, 숫자가. 아까는 한 0.1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이게 마이너스가 앞에 있기 때문에 거의 0에 가까워졌죠, 지금. 거의 0에 가깝고 지금 여기는 P 값이 되게 작잖아요. 그 0.05보다 크잖아요. 그죠? 0.05보다 크니까 아마 워터 인테이크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는 느낌이 일단은 들죠. 자, 이 젠더 피메일이라고 돼 있죠. 피메일이라고 지금 얘가 해놨잖아요. 그죠? 이 젠더 피메일이라고 되어 있는 건 어떤 건가? 그죠? 젠더 피메일은 아까 메일의 비례에 비해서 피메일에 가는 겁니다. 메일에 비해서 피메일. 그렇다는 얘기는 뭐죠? calories burned. 자, 피메일은 아까 메일을 레퍼런스 그룹으로 해놨거든요. 메일을 레퍼런스 그룹이거든요. 레퍼런스 그룹. 비교 집단, 준거 집단이라고 하는데 레퍼런스 그룹. 남자에 비해서 여성일 때 마이너스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죠? 남성에 비해서 여성이 칼로리 소모가 적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슬로프, 기울기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수준을 비교하는 겁니다. 남성에 비해서, 남성 평균에 비해서 여성 평균 칼로리 소모량이 낮다는 거죠. 마이너스가 나왔기 때문에. 그죠? 근데 이게 지금 요렇게 나와 있잖아요. P값이, 네. 상당히 작죠. 작은 걸 보니까 아마 요거는 살려야 될 것 같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네, calories burned는 앞에 코에피션트가 0.1 죄송합니다. 0.166 플러스 네, 0.92 세션 듀레이션 거기다가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0.02 정도 되죠. 예, water intake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요. 마이너스 어, 0.35 젠더 대신에 피메일입니다. 그죠? 남성에 비해 피메일일 때 그죠? 이 칼로리스 버는드가 낮다는 얘기입니다. 마이너스가 플러스인 경우는 여성이 더 많다는 얘기죠. 칼로리 소모량이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보시면 여기 코딩을 해놓은 걸 아마 보시면 아실 텐데 여기서 어떻게 했냐면 자 메일을 0, 피메일을 1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죠? 메일을 0, 피메일을 1로 해놨잖아요.
그래서 메일의 수준이 피메일의 수준보다 낮죠, 그죠? 이게 평값이니까 메일은 이거를 지우는 게 아니었는데 다시 쓰겠습니다. 좀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자 다른 거는 뭐 차지를 하도록 하고 여기에 color respond는 뭐 지금 인터셉이랑 뭐 다 있었죠. 다 있었고 제가 다 그걸 뭐 무시하고 마이너스 0.35 정도라고 할게요. 곱하기 젠더 피메일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까 코딩을 어떻게 했냐면 M을 0으로 해놨고 피메일을 1로 해놨잖아요. 그런 경우에 만약에 여기에 남성이라고 하면 남성으로 하면 이거 0이 되죠. 그럼 이 값은 사라지는 겁니다. 그죠? 만약 0이 들어가면 이 값은 사라지죠. 사라진다는 얘기는 여기 뺐으니까 CB가 올라가겠죠. 그렇죠? 반대로 여성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이 값이 1 곱하기 마이너스 0.35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최종값의 CB, 이 칼로리 소모량은 내려가겠죠. 마이너스 값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코딩을 하는 게 더미 코딩입니다. 더미 코딩.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레이블링이 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레이블링을 GPT한테 줘도 되겠죠. 꼭 피메일을 그 일로 코딩할 필요는 없잖아요. 오히려 뭐 그 이런 경우에는 뭐 남녀 양성평등주의자긴 한데요. 뭐 메일을 1, 여성을 남성을 1, 여성을 0으로 해도 네, 되겠죠. 네, 그런 경우는 이게 플러스로 바뀌어 나오겠죠. 그죠? 남성인 경우에는 칼로리가 더 소모가 많고 여성인 경우에는 반대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좀 해석이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마이너스보다는 뭐 그게 편하다면 코딩을 이렇게 해줘, 그죠? 아까는 그냥 제가 맡겼잖아요. 남성은 남성과 여성이 있어라고만 얘기했지만 자 남성을 1로 여성을 0으로 코딩해줘 이런 식으로 해줘도 되겠죠. 네. 자 여기서 하나만 제가 더 해볼게요. 하나만 더. 자 카테고리칼 변인이 이렇게 쉽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은 카테고리칼 변인 젠더에 남성, 여성 두 그룹만 존재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쉽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는 네, 남성, 여성처럼 그 카테고리가 둘만이 아니고 둘 이상이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PT 화면으로 돌아가 볼까요? 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이렇게 해놨는데 자, 젠더 피메일에다가 하나를 더 추가해 보죠. 우리가 뭘 가지고 있냐면 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숙련도가 아마 있을 겁니다. 숙련도. 숙련도가 뭐가 있냐면 숙련도가 익스피리언스 레벨 있잖아요. 이게 아마 제가 봤을 땐 1, 2, 3등급으로 돼 있거든요. 1, 2, 3으로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3이 가장 그 숙련도가 높으신 분, 그리고 1이 가장 낮으신 분.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한번 이것도 넣어보죠. 자, 근데 문제는 숙련도가 성별에 따라 다를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혹은 숙련도와 그 운동량, 예, 운동에 들어가는 시간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둘 간의 관계가 없다는 전제하에 제가 그냥 샘플로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Into the equation. equa- equation. Experience level is a categorical.
그러니까 1, 2, 3으로 코딩이 되는데 이거를 그냥 컨티뉴어스하게 쓸 거냐, 지금처럼 그 카테고리칼로 할 거냐는 여러분의 선택이긴 합니다. 이게 1, 2, 3도 연속성이 있다고 보고 그냥 컨티뉴어스하게 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여러분들 제가 이제 그 샘플을 보여주는 의미에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categorical variable including 1, 2, and 3. 세 가지 레벨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1, 2, 3 레벨. 그럼 여기서도 다시 레퍼런스 포인트를 잡을 겁니다. 1로 잡을 것인지, 2로 잡을 것인지, 3으로 잡을 것인지. 이러나 저러나 좀 늦네요. 네. 지금 메일, 피메일 요거 코딩 해놓은 게 있고, 자, 여기도 보니까 이제 카테고리 익스페리언스 레벨 1을 레퍼런스 그룹 제일 아래로 해놓은 거죠. 0으로 아마 했겠죠. 거기에 따라서 익스페리언스 2, 3가 어떻게 바뀌는지 이제 보면 될 텐데요. 0, 1로 코딩했다는 걸 더미 코딩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인코드 젠더가 있고요. Drop level 1 as baseline 이렇게 해놨는데 뭐 이렇게 해도 되긴 할 것 같습니다만 네, 한번 가보죠. 에러가 나타나죠. 아까랑 같은 타입입니다. 그러면 아까 저는 이거 코딩을 이렇게 해달라고 얘기하죠. 여긴 아까 그 여기 드랍 레벨이라는 여기서 계속 이제 에러가 나고 있는데요. 요거를 다시 한번 가서 여기서 어 use one 첫 번째죠. as the reference point 로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긴 한 것 같은데 드랍 레벨이 약간 아까부터 계속 에러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음, 트래픽이 약간 좀 많이 걸리는 것 같네요. 드랍 퍼스트 워낙 코딩이 맞기는 한데 이게 왜 계속 에러가 나는지 저도 잘 모르겠네요, 오늘은. 여기 보시면 자 레퍼런스 그룹이 예, 피메일이 지금 여기 이렇게 피메일이 나오네요. 그럼 여기는 그 젠더에서 네, 메일이 지금 레퍼런스 그룹이고 레벨 1이 지금 네, 레퍼런스 그룹으로 되어 있긴 합니다. 자, 이래서 음, 아마 또 에러가 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인풋 데이랑 저 요거를 가지고 네,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여러분이랑 이제 코드를 다 확인하면서 고치면 좋은데 여러분들 원래 이 수업 자체는 코딩에 대해서 좀 그 되게 기초만 알면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게 컨셉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거를 같이 손보는 게 조금 의미가 없어서 제가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진 않고 있는데요. 어, 죄송합니다.
이걸 한번 해볼까요? 약간 아까랑 다른 것 같은데요. 네, 나왔네요. 자, 네, 아까 그 드랍 레벨에서 아까 그냥 코드가 났었었는데 지금 이제 처음에 여기 원핫 코딩이 되어 있고 요 부분이 좀 다를 겁니다. 앞에 놨었던 거랑 여기 드랍 퍼스트가 있긴 한데 음, 이걸 썼던 것 같아요. PD get dummies. 요거가 아까 다른 것 같습니다. 그거랑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저도 제대로는 아까 못 봤는데 그게 중점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게 좀 다르죠. 아, 여기가 같긴 하네요. PD get dummies가 있긴 한데 아까는 우리가 지금 하나를 더 받았습니다. 넘파이. 아, 여기서 데이터를 좀 만진 것 같네요. 자, 뭐 중요하진 않습니다. 네. 그렇게 해보시길 바라고요. 자, force all predict variables to numeric이라고 처음에 먼저 시작하고 했네요. 베리애블 타입의 문제였습니다. 결국은. 네. 혹시 이거 하시다가 그 에러가 나는 친구들은 한번 요거를 봐가면서 한번 해보시죠. 그게 force all predictor variables to numeric type first. 뭐 요거를 먼저 한번 이 그 명령문 프롬프트에 줄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는 제가 설명을 다 드리진 않고 여기 지금 들어왔었던 요 부분만 한번 해보죠. 자, 자, R 스퀘어 우리 먼저 보죠. R 스퀘어를 보시면 0.851, 85, 851 나왔는데 지금 이제 어저스트 R 스퀘어, 그죠? 이제 더 더하면 더할수록 요건 좀 떨어진다 그랬죠. 페널티가 지금 들어갔죠. 페널티. 네, 페널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별로 설명력도 별로 없는 애를 왜 집어넣었어에 대해 뭐 이런 얘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0.85 떨어지는 거. 되게 크게 떨어지지는 물론 않았습니다만. 자, 자, 세션 듀레이션 요거 콘스턴트가 베타 제로가 되겠죠. 첫 번째 변인의 그 첫 번째 변인이 아니고 그 인터셉이 되고요. 그 다음에 0.92가 나왔네요. 0.9 상당히 큰 값입니다. 세션 듀레이션은 베타 1이 되겠죠. 첫 번째 변인 그 세션 듀레이션의 가중치 혹은 슬로프가 되는 거고요. 요거는 아까도 보셨다시피 상당히 큰 값입니다. P가 이렇게 작잖아요. 그죠? 그리고 워터 인테이크 앞에 있는 요 숫자 마이너스 0.02로 요거가 지금 베타 두 번째 베타가 되겠죠. 두 번째 베타가 되는 거고요. 얘는 P 값을 보아하니 별로 의미가 없어 보이죠. 네, 별로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얘는 나중에 그 전체 모델에서 드랍 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자, 젠더 이게 바로 예, 베타 네 번째가 되겠죠. 네 번째 베타 값. 마이너스 0.34. 이게 피메일이잖아요. 피메일의 값이 뭐에 대해서 메일에 대한 값이잖아요. 네, 메일을 0으로 했을 때. 메일을 0으로 했을 때. 메일일 때보다 피메일일 때 이 칼로리 버는드, 이 칼로리 소모량이 예, 낮다. 여기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네. 칼로리 소모량 반대로 얘기하자면 여성에 비해서 칼로리 소모량은 남성이 많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렇게 해석하면 되시고 이게 이제 P값 역시 상당히 작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살릴 필요가 있습니다. 자, experience level 2라고 나왔죠. 2, 3가 나왔다는 얘기는 여기 레퍼런스 그룹은 experience 레벨의 1, 얘가 레퍼런스라는 거죠. 그러면 칼로리 소모량이 experience level 1, 초심자에 비해서 중간 정도, 레벨 2죠, 레벨 2. 레벨 2일 때 이 정도가 높아지는 건데 플러스긴 하죠. 그런데 이 값이 가지고 있는 P 값이 매우 크잖아요. 그죠? 매우 크죠. 그렇기 때문에 경험치가 1이든 2든 그렇게 차이는 안 나는데, 예,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자, 익스피리언스 3가 나왔죠. 이것도 레퍼런스 포인트는 같습니다. 익스피리언스 1입니다. 익스피리언스 1. 초심자에 비해서 3단계, 그죠? 가장 그 어드밴스된 분들이겠죠. 얘네는 마이너스이긴 하지만 값은 0에 가깝죠. 마이너스 0.02 정도 되는 거니까 큰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죠. 얘도 별로 의미는 없습니다. 얘네가 각각 베타 5, 베타 6 이 정도 되겠죠. 자, 그럼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이케이션에서
킵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그죠? 다른 건 별로 필요가 없고 다른 건 필요가 없고 요 어, 얘와 그죠? 얘가 가장 중요하죠. 운동 양이 되겠죠. 운동을 얼마나 오래 하는지. 오래 한다와 양이랑은 뭐 이렇게 완벽한 상관관계가 아니긴 합니다만 물론 네, 그게 중요하고 그리고 남성과 여성 성별에 따른 차이. 여성에 비해서 남성이 좀 더 네, 칼로리 소모량이 많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데이터는 이 값이 이 슬롭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남성일 때 비해서 얘네가 레퍼런스 그룹이라고 말씀드렸죠. 얘네를 기준으로 했을 때 남성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남성에 비해서 여성의 칼로리 소모량이 더 낮다. 이 앞에 마이너스기 때문에 이게 그리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더라. 그리고 아까 그 세션 듀레이션은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히 네, 이미 값이 매우 크죠. 그리고 이 P 값도 상당히 매우 작은 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석에서는 요거 두 개 정도를 가져가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버려도 크게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아까 그렇게 했을 때 R 스퀘어 값이 0.83인데요. 이렇게 어지러운 별 의미 없는 모델을 넣어서 0.85가 나오는 것보다 0.83이 더 나을 수도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변인에 대해서 분석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 보시고요. 여러분들의 경우 뭐 그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는 뭐 설명 변인이 카테고리밖에 없다. 그러면 카테고리 칼만 넣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변인의 형태와 관계없이 할 수 있는 분석이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렸고요. 어, 이 외에 특수한 경우가 아마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경우는 저한테 이메일 한번 보내주시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제가 좀 확인을 해보고 그 방법에 대해서 그 제가 이메일이나 아니면 레퍼런스를 쓸 수 있는 그 문서나 뭐 디렉션, 가이드라인을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리그레이션을 제가 2시간 만에 끝냈는데요. 리그레이션이 이제 이걸 다 설명하자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여러분들은 리그레이션에서 쓰는 주요 텀들 그리고 어떻게 운용이 되는지 또 특히 이 멀티플 리그레이션을 실행을 할 때 염두에 둬야 될 점은 어떤 건지 그리고 특히 이 인풋 베리어블 혹은 독립 변인이 이 카테고리인 경우는 카테고리칼한 경우 이 범주화 변인인 경우에는 이것을 어떻게 처치를 하는지 아까 더미 베리어블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더미 코딩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아웃풋은 어떻게 읽으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네, simple is the best. simple. 같은 정도의 그죠? 뭐 R 스퀘어가 대략 비슷하다면 변인의 숫자가 조금 적은 것일수록 더 좋다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있습니다만 변인이 적을수록 간략하기도 하지만 간단하기도 하지만 이 일반화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막 그 변인들이 막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뭔가 되게 그 R스퀘어가 높다고 해서 그 변인을 다음 데이터셋에 똑같이 적용했을 때 그 우리가 받았던 R스퀘어가 제대로 안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R스퀘어가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심플한 모델을 가져가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리그레션에 관한 설명을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